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베리타스 코리아의 박경동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정보 가버넌스 및 인텔리전트 데이터 관리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오프닝 할 때 저희 사장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또 마커스 로 시니어 디렉터가 키노트일 때도 약간 얘기했습니다. 저 베리타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매니지먼트 존이라고 했고 그 전위로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한 축의 하나가 바로 인텔리전트 데이터 관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세션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믹스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하고자 합니다. 하실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이 조금 그 토픽의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IG, 정보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혹시 아마 대부분의 고객 여러분께서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체계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본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체계나 체제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혹시 더 가미돼 가지고 더 좋은 정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고, 두 번째는 아직 본인의 고객사 여러분 중에서 그런 체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그런 체제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그런 것들이 구축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세션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데이터의 상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상황에 기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보 가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베리타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 거버넌스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베리타스의 사명, 저희 베리타스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1980년대 초반이죠. 베리타스를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그때 데이터 프로텍션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만나왔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서 현재는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정보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힘을 최대한으로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데 저희 베리타스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베리타스는 그 미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하에서 데이터 프로텍션뿐만 아니라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리고 매니지먼트에 더 나아가서 거버넌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늘어나고 있지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데이터 안에 뭐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현재 문제점을 베리타스가 서포트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발표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게놈 지수라고 하는 거하고 또 데이터 버그 리포트라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39% 매년 데이터가 39%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2020년이 되면 44제타바이트까지 데이터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제타바이트라는 개념이 쉽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 쉽게 와닿질 않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타바이트 개념이 어느 정도 되냐면 44제타바이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갤럭시 패드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도 있고 그것들에 대한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보통 한 64기가 정도 되나요? 근데 그것들을 지상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으면 그리고 계속 이제 쌓게 되면 지구 밖으로 나가겠죠. 달까지 아마 도달할 거예요. 그 달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무려 6번이나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 정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바로 44제타바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39%씩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약 2020년 경에는 44제타바이트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이 안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는 데이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3년 동안에 한 번도 액세스하지 않은 모디파이 되고 수정되지 않은 데이터가 무려 41%나 되고 그리고 12% 데이터는 7년 동안 또 수정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그 심각성을 더 알 수 있어요. 데이터 52% 데이터 퍼센트의 데이터가 무려 죄송합니다. 다크 데이터라고 하죠. 다크 데이터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비즈니스 사용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의미 없는 데이터인지 실제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약 5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3% 데이터가 ROT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로 R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중복되어 있고 O가 의미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 쓸데없는 데이터고 T는 아주 사소한 데이터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게 무려 33%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약 15% 정도의 데이터가 여러분이 실질적인 데일리로 비즈니스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39%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게놈 지수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맨 왼쪽에 있는 표를 좀 봐주실까요? 이쪽에 있는 거는 파일에 대한 건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파일에 대한 사용량입니다. 오른쪽부터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봐보세요. 디벨로퍼 파일이라고 좀 정의되어 있죠. 문제는 39% 데이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공헌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개발자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unknown 파일이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 이미지 파일이 좀 많네요. 그리고 압축, 개발자, 역시 unknown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공교롭게도 가을 시즌에 웃으시는 분 있는데 예, 맞습니다. 91%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경영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겨울 시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백업이 된다고 합니다. 백업되는 데이 전체 양이 겨울 시즌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 시즌에는 약 68% 데이터가 비디오 파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이젠 과거 10년 동안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단 그림의 윗부분은 건수를 의미하고요. 밑에 부분은 양을 의미합니다. 볼까요? 프레젠테이션 파일. 요 왼쪽에 있는 481%가 프레젠테이션 파일이거든요. 이게 481%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고 있죠. 그 밑에 양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539%도 만큼 또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도 줄고 양도 줄고 있으니까 이 트렌드상으로 어떻게 보면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른쪽 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디오 파일은 67%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오디오 파일은 또 403% 정도 줄고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unknown 파일이 무려 68%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여러분이 좀 신경 쓰실 때 볼 대목이 이제 좀 나오죠. 데이터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unknown 파일이 늘고 있고 또 역시 카운트와 용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unknown 파일이 약 위에서 3위, 그 다음에 또 위에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 고객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챌린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챌린지를 잠깐 정리하면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혀 가시성을 못 갖고 있는 거죠. 데이터는 만들어지고 막 흩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고 또 누가 쓰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기종 환경,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매일매일 생성해내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백업이 되고 어떻게 누가 액세스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보안적인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시는데 비용을 쓸 수밖에 없을 거고요. IDC 조사 연구에 따르면 약 1페타바이트에 대한 데이터 용량을 1년 동안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1페타바이트인데
근데 그 데이터들이 비즈니스 도움이 되는 데이터다? 그러면 당연히 유지 보수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53%는 이미 다크 데이터고 33%는 사실상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트너가 2017년이 됐을 때 약 미국 포춘 기업 100대 기업 중에 33%가 정보 관리, 정보 거버넌스를 잘못해가지고 인포메이션 리스크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업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챌린지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대안한 방안을 베리타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에 대해서 가시성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도대체 정보 안에 뭐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으며 누가 소유주고 언제 액세스했고 또 얼마나 자주 관리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비저빌리티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비저빌리티가 확보가 되면 이 비저빌리티 확보된 거에 의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액션이냐? 아카이브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오랫동안 연구 보존해야 될 데이터들은 연구 보존할 수 있는 스토리 사이로 옮겨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조치로 얘기할 수 있는 액션이 될 겁니다. 한번 이렇게 액션을 취해놓으면 계속해서 이제 잘 매니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자동화된 방법으로 체제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한번 일회성으로 인해 끝나게 될 확률이 많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베리타스에서는 컨트롤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 정보를 잘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생각해 보시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가시성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다음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근데 여기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가버넌스라는 컨셉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미 가지고 계시는 팔러시라든가 프로시저라든가 프로세스를 적용한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인 스트럭처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포메이션 가버넌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필요성에 의해서 베리타스에서 여러분에게 인포메이션 가버넌스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리타스의 IG를 보기 전에 다른 공인된 기관에서 IG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트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는 IG를 스페시피케이션 그리고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시피케이션하고 프레임워크가 여러분 사이트에서 만들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가치를 주고 또 생성하고 사용하고 보관하고 심지어 아카이빙 시킨 다음에 삭제하는 것까지 그런 일렬된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와 같은 스페시피케이션하고 프레임워크로 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위키피디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위키피디아는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티디스플리너리 스트럭처.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체제나 체계로 보고 있고 이 종합적인 체제나 체계 측면에서 봤을 땐 프로세스하고 프로시저하고 또 테크놀로지까지 포함된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프로세스나 프로시저를 얘기하게 되면 사람이나 오거니제이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법률적 요구사항들 이런 것까지 실제로 지원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트너는 사실 평면적인 거로 좀 볼 수 있고 또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하는 IG는 좀 입체적이면서 다방면에 걸쳐서 데이터를 정보를 거버닝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로 보고 있다라고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베리타스는 이 두 가지 기관에서 본 정의한 IG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인포메이션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리타스의 정의하는 인포메이션 거버넌스는 액티비티, 활동입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액티비티하고 테크놀로지, 이 기술이 바로 여러분이 생성하는 매일매일 정보의 가치를 최대화해서 여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 하고 반면에 그 정보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는 리스크하고 또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가치는 올리고 비용과 리스크는 줄이고
그거를 돕도록 만들어주는 활동과 기술, 이게 베리타스가 정의하는 인포메이션 가버넌스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 환경에서 생성되는 인포메이션한 그런 리스크나 위험 요소들을 부각하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한 번의 조치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속적으로 자동화돼서 복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프로세스 전체가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베리타스의 IG 솔루션은 활동과 그다음에 기술인데 그 활동과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IG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베리타스가 하고 있는 IG의 전체 방법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솔루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베리타스는 데이터 프로텍션을 기반으로 해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의 주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IG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베리타스의 IG 프레임워크가 되겠는데요. 이 전체적인 기반은 여러분이 흔히 말씀하시는 정보 수명 관리 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먼저 IG에 관련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전략을 먼저 디파인 하죠. 그 전략에서는 스판십도 정해야 될 거고 어떤 아키텍처 커미티도 아마 정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그 정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 수명 관리 주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아마 정립을 해야 될 겁니다. 가지고 계신 데도 있고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프로세스에서 정책이라든가 리텐션 주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마 언급을 하고 그에 관련된 아웃풋이 나와야 될 겁니다. 프로세스가 나오면 당연히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오거나이제이션이 필요할 거고 그 오거나이제이션을 잘 할 수 있는 피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 피플이 그 해당되는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시 스킬셋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IG 테크놀로지, 실질적으로 정립된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신의 기술도 필요하겠죠. 베리타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스큐리티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경험도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요런 그 IG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베리타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아주 스트롱한 IG에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맵, 그 다음에 데이터 인사이트, 엔터프라이즈 볼트, 엔터프라이즈 볼트 닷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디스커리 플랫폼입니다. 이 5가지 제품이 IG에 관련된 베리타스 얘기하고 있는 솔루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3단계 가시성, 그 다음에 액션, 컨트롤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또는 이렇게 겹쳐서 솔루션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IG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회사 내에서 셋업할 수가 있죠. 그러나 테크놀로지하고 이것만 있다고 잘 그 체제나 이런 것들이 정의될 수는 사실 좀 어렵겠죠. 그런 것들이 잘 정의될 수 있도록 베리타스에서는 컨설팅 서비스 조직이 있어서 이게 보이는 4가지 영역의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솔루션들을 잘 적용해서 실질적인 IG 체제를 구축해서 여러분들이 정보에 대한 가버닝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그 5가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G의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가시성 확보고, 그다음에 액션 회고, 컨트롤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3가지 영역에 맞추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매핑해 본 그림입니다. 인포메이션 맵, 그다음에 데이터 인사이트, 그다음에 EV와 EV 다 클라우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인포메이션 맵은 키노트 세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의 내용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툴입니다. 데이터 인사이트는 조금 더 비정형 데이터에서 분석적 기법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EV는 아카이빙 솔루션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카이빙 솔루션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라든가 또 어떤 검색이나
파일에 대한 분류 체계 같은 것도 아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EV.Cloud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Discovery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그 전자증거 게시 제도에 사용될 수 있는 또는 그거에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 5가지 솔루션을 봤을 때 여러분의 가시성을 도와주는 거는 인포메이션 맵하고 데이터 인사이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특별한 액션을 바로바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 인사이트, EV, 또 EV.Cloud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컨트롤은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데이터 인사이트를 비롯해서 실제로 이 디스커버리 플랫폼까지 여러분이 주기적인 감사 기능이라든가 실질적인 자동화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컨트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고객사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IG를 구현할 수 있고요. 이 5가지 솔루션에서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인포메이션 맵입니다. 키노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금 더 확대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실 그 맨 상단에 보이는 내용들은 오늘 키노트에서 설명을 드렸고,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보이는 로케이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데이터들이 또는 인포메이션이 존재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고, 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각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그 마스터 카탈로그가 있는 위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그림은 오너 정보가 되겠고요. 또 파일 사이즈별로 또 분리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에이지라가 나와 있는데 create, modify, 그 다음에 access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modified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요런 섹션을 눌러버리면 create하고 access한 정보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컨텐트 소스라고 해서 실질적인 카탈로그 이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쉐어라고 해서 파일 서버 위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 타입이라고 해서 파일 타입별로 분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맵은 굉장히 시각화된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입니다. 데이터 인사이트는 조금 더 분석적인 그런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인포메이션 맵보다는 훨씬 더 레벨이 높은 분석된 데이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얼마나 자주 액세스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가시성 또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V입니다. EV.Cloud는 EV 솔루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할 때 적용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대부분의 그 회사 비즈니스를 설명되는 것처럼 뭐 이메일 또는 뭐 MS 오피스, 파일 서버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생성해 내실 거예요. 그게 또 비즈니스 한 축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관리 안 하면 아까처럼 39%의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니저먼트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고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거고요.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 요구사항을 EV를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사의 정책에 의해서 일정 기간, 보존기간이 넘은 것들은 이렇게 삭제하는 프로세스를 태울 수도 있고, 또는 롱텀 스토리지로 자성스럽게 아카이브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EV는 실질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고요. 또 감사라든가 또 이 디스커버리 체제를 대비해서 미리 데이터를 그거에 맞게끔 준비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쓰일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디스커버리에 대한 플랫폼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말로 이제 전자 증거 게시 제도라고 하죠.
다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있는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실 때 그쪽에서는 이제 사전에 이제 증거에 대해서 요청하면 준비를 해야 되고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법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소개가 됐고 2007년부터 아마 형사소송법에는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전자 정보들이 생성이 되죠. 특히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서는 아마 이 5가지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전자 정보들이 보시는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액티브 디렉토리라든가 아카이브라든가 데스크탑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증거로 이제 제출 요구 받게 되면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닥뜨려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선 베리타스의 이 디스코very 플랫폼을 갖추고 계시다면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그 절차상으로 보면은 증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식별을 먼저 하셔야 될 거고, 식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검토해서 이제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을 베리타스에서는 클리어웰이라고 하는 훌륭한 소스로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EV에서도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과 더불어 어떤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베리타스에서 가지고 있는 IG에 대한 솔루션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저희가 제시해드린 3가지의 그 IG의 단계. 첫 번째는 가시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그 액션 취해진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동화돼서 적용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포함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5가지 솔루션과 또 그것들이 잘 구현이 돼서 고객 환경에서 잘 쓸 수 있도록 IG에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보가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소멸될 때까지 잘 관리하시고 매니지하셔서 그 정보의 힘으로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가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 가버넌스하고 인텔리전트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